여러분, 이젠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아주 불행하게, 아주 가난하게 살았으며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서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은 모든 인간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역시 여성을 아주 귀한 존재로 여겼으며, 그리고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음양론, 즉 남자인 양과 여자인 음이 합쳐져서 세상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협동사상이 주를 이루었으니까요. 하여 이를 시기하고 이를 분열시키기 위해 일제강점기 시절 억지로 만들어진 말들이 참 많았으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런 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과정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절대 그 어떠한 운도 살아나지 않게 되며, 이런 과정에는 번영이나 행복이 절대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네, 이런 말은 절대로 여러분 사용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내용과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암탉은 절대 큰 소리를 내어 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새벽을 알리는 큰 소리는 모두 수탉이 내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꼬꼬라고 하는 소리는 모두 수탉이 내는 소리이며, 암탉은 모두 꼬꼬대꼬꼬라는 식으로 아주 작은 소리들만 낸다는 것이죠. 하여 하지 못하는 행동, 하지 않을 행동을 하면 집안에 병고가 생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이 말이 어느새 여자가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남편은 바깥 일을 주재하고 또 아내는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일들을 주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또 이것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네, 과거 조선시대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균등한 상속권이 있었으며, 여성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역시 많았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남성이 집안의 재산 사용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범이었어요. 물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남성과 여성이 모두 힘을 합쳐서 가정의 일에 집중을 해야겠죠. 네, 이젠 이런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만일 이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어떠한 행복이나 화목도 얻지 못하게 되실 것이고, 이로 인해 그 어떠한 번영 역시도 얻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젠 고려장이 고려에 있었던 풍습이다 라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고려장이 고려에 있었던 풍습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 민족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이후 효는 만 가지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민족이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신하가 임금에게, 평민이 양반에게,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항명을 하는 것을 강상의 제로 다스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일본에는 오바스 테야마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말은 할머니를 버리는 산이라는 곳으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나라야마 부스코라는 사람은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하였었습니다. 물론 이 고려장은 일제강점기 1924년 일본 총독부에서 펴낸 조선 동화집이라는 책에서 유래를 하여 알려지기 시작을 하였으며, 이것은 명백한 일본의 이야기이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화합을 해치기 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자와 부거는 자주 패한다 라는 식의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여성은 항상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으며, 이것 때문에 풍수에서도 집을 지으며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편안한 자리에 내담, 즉 여성들이 머무는 거처를 만들었으며, 이는 양반들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양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아내에게 존칭어를 쓰는 것이었으며, 과거에는 벼슬에 나간 남편이 있으면 그 아내 역시도 동등한 직첩을 받았었다는 것이죠. 네, 이 말 역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 민화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며, 과거 역사를 보아도 이 여성이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곳은 중국의 만주족과 일본이 동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아침부터 여자가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라는 말 이젠 절대 쓰지 마십시오. 아마 많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금원처럼 여기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일 거예요. 네, 지금도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서 유래가 된 이야기예요. 네, 지금도 광산 근처에 가보면 절대 여자들이 아침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광산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는 바로 일제강점기 말 태평양 전쟁을 하던 일본이 물자 부족으로 인해 어디에서든 땅을 파면서부터 였던 것이며, 위험이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만행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 역시 일제강점기 말 일본에 의해서 전해진 말인 것이죠. 물론 과거 우리 민족에게도 광산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라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가 되었던 것으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채굴을 하다가 사고가 난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였었다는 것이죠. 네, 이젠 이런 어리석은 말로 남녀 차별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젠 절대로 조선놈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아마 누구라도 이 말이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구이든 폭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고 빈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폭력은 바로 버릇이고 습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력은 무조건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대대로 가난하게, 대대로 빈천하게 살고 싶다면 이런 말을 하시고 또 이런 행동을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재수없는 사람에게 소금 뿌려라 라는 말 이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소금은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 소금이 귀신을 쫓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것 때문에 소금단지를 집에 두라느니 또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라느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조선은 나라에 기근이 들거나 환란이 생기면 구황식품, 즉 백성을 구하는 음식으로 소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이 소금은 정말 돈과 같이 생각이 되었던 귀한 물목이었어요. 하여 과거에는 지방마다의 특산물 대신 소금이나 쌀, 비단 등을 대신 거두기도 하였던 것이죠. 물론 조선왕조실록에도 각 소금 산지마다의 생산 기록이나 이 소금의 관리 방법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아주 흔해진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염전관리법이 일본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네, 이것도 일제에 의해서 잘못 알려진 것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소금을 뿌리는 의미가 아주 귀한 사람, 또 돈과 같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일본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이웃 나라이니까요. 하지만 과거 그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게 잘못 전해진 말들은 반드시 고쳐야 하기에 오늘의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운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